정연학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성급 경주가 점배당 아니면 대박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 금요일 경주는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만 토요일 경주 때도 100배가 넘는 이변이 발생이 되면서 많은 고객분들께서 특성급 배팅을 좀 꺼려하는 분위기도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다가도 또 너무 좀 터무니없는 이변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배팅하기 힘들다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특히 라인 대결로 경주가 편성이 짜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라인 대결로 짜여지면 선수들이 라인 대결로 타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좀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래저래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 회차 유독 낙차로 출전하고 있는 강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4경주의 정한을, 15경주의 정정교, 16경주의 박용범이 낙차로 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한을하고 정정교는 아무래도 2, 3차권 가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용범, 김영규 믿다가 오히려 이현구하고 윤민우의 협공에 말려서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16경주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물론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죠. 13경주의 전원규, 14경주의 공태민, 15경주의 류재열, 16경주의 박용범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정상적인 기량을 발휘해 나갈지는 박용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점, 정한을, 정정교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낙차로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는 14, 15, 16은 다소 좀 가볍게 배팅 해봐야 된다는 점, 이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박경호, 류재열, 최래선, 문희덕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경호, 류재열, 최래선, 문희덕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박경호, 박승민, 정한을, 전원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주도해 나갔었던 경호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정한을하고 전원규는 젖히기 시도 후 대회를 이탈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재열, 김원진, 박용범, 안창진, 김우영, 이태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끈 류재열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박용범은 차신을 벌리고 출발, 대열 좁히는 훈련에 집중했고, 김우영은 젖히다가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범, 문희덕, 정정교, 공태민, 이태훈, 최동현, 윤현준, 이진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태범의 선행을 문희덕하고 공태민이 젖히기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문희덕은 넘어섰는데 성공했었고 공태민은 넘어서지 못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재용, 박용범, 윤민우, 김주석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우스컵 선수인 안재용이 주도해 나갔고 끝까지 주도를 발휘해 나갔습니다. 박병환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경호, 류재열, 최래선, 문희덕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3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전원규가 월등한 강자죠. 아무래도 김관희의 선행, 호미권, 수도권 선배, 문희덕이 마크다툼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하나 체크해 봐야 될 게 바로 1번 이태훈입니다. 우수에서 특별 승급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김관희, 문희덕보다 더 높은 99점대 선수로 이태원이 특성급에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태원의 99점을 선수들이 인정할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수급에 올라온 선수 득점이 높다 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어렵죠. 올 초부터 점수 폭을 1점이 아닌 2점대로 확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수급에서 대상경주 우승하고 연승 행진을 이어나가서 특별 승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수들이 99점대
가까운 뭐 100점대 가까운 선수가 점수를 획득하고 뭐 특성급에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그 점수대를 특성급 선수들이 인정해 주질 않죠. 그 점 때문에 이태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주드력이 뛰어난 이태훈이라는 점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버텨낼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관희가 이태훈 정도 훌러덩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관희도 연속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요 경주 때는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를 전원규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김관희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문희덕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 최근 들어서 문희덕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2번 패성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5번 김관희가 시속감 괜찮기 때문에 전원규가 몰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이 괜찮다면 김관희 넘어서면 문희덕인데 문희덕도 요즘 몸이 많이 올라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뭐 동서울과 김포 팀 대결에서는 정면 대결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만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 7번이 먼저 갔습니다. 2번하고 5번 자성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7번 5번이 객관적인 기량 매수 월등하죠. 2번 7번 5번 3번 경주권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받아갈 수 있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는 김무영이기 때문에 3차권에선 김무영의 틈새 공략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회차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동서울팀 대부분 선수들이 인천으로 오사카를 놀러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뭐 훈련을 했는지 놀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원규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갔다 하더라도 뭐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월등하기 때문에 뭐 문희덕, 김관희 둘 중에 한 명 챙겨주는 전 문희덕과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공태민이 원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공태민 입장에서 김영수라든지 정하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정하늘이 낙차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대 혹공은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하늘이 후미권 힘을 써서 버텨내기보다는 김영수가 힘을 쓰고 공태민의 정하늘이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를 공태민이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하늘이 선행이 아닌 마크로 가게 된다면 충분히 착순권 진입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5번에 선행력 발에 나갈 수 있는 김영수의 선행감이 좋다면 5번이 7번이죠. 7번 죄송합니다.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라는 점 7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인 만큼 7번 3번 쪽에 7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성 2번하고 3번이 힘을 쓰고 공태민이 이들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화가 내선 잡고 최정근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최정근의 견제에 의해서 3번 2번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낙차 원인 제공하면서 실격 처리 당했었던 최종근이긴 합니다만 박병화의 선행만 좋다면 최종근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공태민, 김영수, 정하늘 견제 나서는 경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6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공태민이 나오게 된다면요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은 박병화 머리 놓고 16하고 17이죠. 16하고 17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위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6번, 3번, 2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낙차 출전하고 있는 정하늘이 1번하고 6번의 타겟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태민도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은 3복승 배당 공략 충분히 생각하고 좀 과감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1번하고 6번이죠. 1번하고 6번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공태민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는 류재열, 박경호, 김범수, 정종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래선도 조금씩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는 만큼 강동계에서는 활에 나가고 홍희철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류재열이 3번, 5번 누구를 활용해 나갈지 고민하다가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기복심한 류재열이 출전하고 있다는 점 신중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3번하고 5번 중 누가 먼저 내선 잡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낙차 출전하고 있는 정종교 저력 무시할 수 없죠. 류재열이 과연 정종교를 완벽하게 챙겨줄 수 있느냐를 놓고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이번 편성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차 출전하고 있는 정종교를 과연 외면할지 챙겨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종교가 힘을 수 있는 상황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후미권 마크에 의한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류재열의 후미 마크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6번 정종교 챙겨주게 된다면 1번과 6번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을 배제하고 견주전 펼쳐 나가긴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1번과 6번 쪽에 1번과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박경호냐 김범수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은 김범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김범수가 먼저 내선 잡고 류재열이 정종교보다는 김범수를 활용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김범수라는 점에서 1번하고 5번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과 6번 쪽에 정종교가 힘을 쓰는 경주가 아니죠. 마크만 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류재열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정종교 불러드릴 가능성 1번, 6번 먼저 1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강동규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를 최래선이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게 된다면 3번하고 5번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7번에 선행 2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2번과 7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류재열 나오게 된다면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도 전법적인 연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이 얼마만큼 끌고 주느냐에 따라서 최래선의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고전을 묻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저력 있는 최래선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치라고 이 하나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은 1번, 6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낙차 출전하고 있는 정종교에다가 박경호하고 김범수가 앞선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서두르기 때문에 류재열도 누굴 활용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래선하고 강동규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류재열도 힘든 견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삼복승은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특히 2번하고 7번이 연대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착순권 진입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성정보를 통해서 한번 과감하게 배당 공략도 한번 생각해서 접근해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1번, 6번, 1번, 5번인데 과연 정종교가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 류재열이 득점에서 앞선 정종교를 지켜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박용범이 강자로 나서고 있긴 합니다만 13주 만에 낙차 이후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김용규, 김태범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구가 토요일 경주 때는 대박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회차 일요일 경주 때는 다소 좀 이용구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 특히 윤민우하고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낙차 출전하고 있는 박용범이 경주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분위기는 좋아요. 2번 김용규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박용범이기 때문에 2번이 힘을 쓰고 4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뭐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 쪽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김용규가 때렸을 때 과연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의 뒷자리를 이용구가 타종
경전으로 꽤 차는 경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구가 직전에 극작까지는 뭐 경남 개인으로 훈련했습니다만 지금은 김해 장유로 훈련지를 변경하면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타 출전이라는 점에서 부담감은 있긴 합니다만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4번하고 5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위하고 4호입니다. 4위하고 4호 두 차권 4번과 2번 쪽에 4번 2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4번 5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박용범의 정확한 컨디션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용범이 자칫 고전하게 된다면 5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연합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빠질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죠. 5번하고 2번 정도는 5번하고 3번이나 5번하고 2번은 5번하고 3번이나 5번하고 2번 정도는 좀 낙차 출전하고 있는 박용범이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만큼 5, 3, 5위 노림수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객관적인 기량은 그래도 낙차 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편성 자체는 좋아요. 김명교의 협공이 먼저인 만큼 4위가 먼저 4, 5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4번, 2번, 5번이 경제 중심으로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김태범도 힘을 쓸 수가 있죠. 김명교하고 김태범이 또 25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이영구가 고전할 가능성 도 착순간 진입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박용범이 서둘렀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낙차 이후 출전하고 있는 만큼 고전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음성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을 과감하게 또 노려볼 수 있는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박용범이 재기량을 발휘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낙차 이후 출전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차 낙차 후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주는 좀 가볍게 접근하는 전략이 우선이고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긴 합니다만 후차권에서는 변수, 특히 낙차 후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의 컨디션 파악 정확하게 어렵다는 점에서 낙차 후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 출전하는 경주는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